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 팀장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비가 와서 날씨가 좀 다시 추워진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일이 있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좀 입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장이 다 썩어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신경 좀 쓰란 얘기로 드리는데. 자,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부터 카운팅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지난주는 사실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은 또 반장.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을 좀 시장을 보게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또 변동성을 주지 않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가장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오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온디바이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좀 시세를 줬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에서도 지금 온디바이스에 대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우리 손 안에 생성형 AI라는 것이 우리 소비자 손 안에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 것인가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에 대한 뭐 테마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러한 어떤 시세 그리고 앞으로 어떤 또 많은 플랫폼들이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절대 강자 자리가 향후 어떻게 조금 그 흐름이 그래서 AMD가 잘 올라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엔비디아 독주였는데 이게 조금씩 나눠지는 느낌이 살짝 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가 그 PC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PC나 아니면 데스크탑이나 아니 뭐 노트북에서 만약에 온 디바이스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된다. 물론 서버에서 돌겠죠. 근데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달라질 경우 인텔 칩이나 AMD 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 물론 엔비디아가 너무너무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정말 진짜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B2C 기업들이 많잖아요. B2C 기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의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 그 이후에 우리 소비자들은 또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인가가 또 시장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도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PC가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예상치가 물론 지난달 또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됐지만은 이제 예상치가 좀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파월 의장의 또 발언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아마 많은 이런 이벤트가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을 시작하기 전 또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매일매일 체크 포인트를 딱 정리해 주시는데 와, 이렇게 간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다우와 S&P 500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4.5%대. 제가 이제 이 뉴스를 기사를 옮겼을 때는 4.5%대였는데 한번 다시 제 실시간으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변동성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기존의 26일이었던 회의가 30일로 연기가 되면서 4일째 유가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치도 사실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은 이제 유가가 아마 상승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감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네옴시티다, 엑스포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감사는 내가 조금 피를 보더라도 앞으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내가 이 유가의 어떤 공급망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조금 상승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황인데 다른 산유국들 보게 되면 사실 국가의 재정의 50%가 사실
이 원유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유가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감산을 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유가가 크게 이제 변동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오는 30일에 사이버 트럭 출고 행사가 있습니다. 일부 모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온 사진이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 둘씩 유출이 되고 있고 아마 인터넷을 보셔서 인터넷 이제 뭐 리서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엔지니어 쪽에서는 사실 많이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나 많이 이 프로토타입이 나왔다 보니까 네. 이게 시장에서 큰 기대감이 될까라는 부분에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기록적인 온라인 매출 오늘 아마 모든 뉴스에 이게 또 헤드라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오프라인은 썰렁했다. 이 영상 엄청나게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의 네. 그 영상, 그 다음에 2023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영상 해서 2003년에는 막 정말 오프라인 매장 가서 딱 재고 막 내가 맞아요, 가져올 맞아요. 거야 막 싸우고. 이러고 싸우고. 네. 근데 지금은 한산하니 아유, 너 가져가. 난 딴 거 살게. 어차피 다 인터넷에서 다 샀어. 막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소비가 줄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소비하는 통로가 바뀌었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실 그 로컬에 있는 그 많은 유통업체, 리테일 좀 그런 업체를 가게 되면 네. 뭐 베스트바이나 로스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게 되면 만약에 좀 한정되어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물건에 대한 네. 근데 온라인으로 가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물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냥 온라인으로 사자 뭐 이런 이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소비 뭐 온라인 매출은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럼 전반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어떠하느냐에 대한 약간 엇갈린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11월 달 말, 뭐 12월 달 돼서 여러 가지 통계치가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하게 되면서 늘 그 미국 개인 소비에 대한 지표를 많이 봤잖아요. 네. 자, 근데 2024년에 개인 소비가 그럼 좋아질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다들 이제 우려가 한 마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번에 소비가 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러한 뉴스가 지금 일단 헤드라인이지만 이게 향후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어떠한 동력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과 10월에 그 사이에요. 중국 산업이익이 전체 7.8%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개월 동안에 7.8%가 감소했는데 최근 3개월은 또 연속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양책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예측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폭스바겐 노조 회의에서 직원 감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다시 직원을 감축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한 회사 그 다음에 다음 회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죠. 네. 잭마. 네. 요식업 비즈니스에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제가 좀 지금 방송하기 전에 제가 빠르게 좀 보고 왔는데 네. 일단은 알리바바 본사가 위치한 중국 항저우에 항저우 마스 키친 푸드 마가 이제 잭마니까 본인의 성을 따서 마스. 마스. 네. 마스 키친 푸드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황저우 같은 경우에는 마윈의 고향이기 때문에 약간의 상징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인용해서 회사의 등록 자본금이 1,000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약 18억 원. 생각보다 적네요. 적죠. 네. 그래서 이러한 작은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가 꿈이 줄었네. 여기서 이제 또 시작인 거죠. 그런가요? 예, 여기서 시작인 거죠. 예. 어.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무서워진 거 아니에요?
한번 당해보니까 엔드 때도 당해보니까 좀 무서워진 거 아니에요? 작은 거 1000개 만들자 그냥. 큰 거 하나보다 야. 작은 거 1000개 만든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이러한 뉴스가 이제 실시간 좀 속보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뭐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뭐 방송 도중에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글로벌 시장 체크 포인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거 한번 하고 가죠. 네. 우리 미국판 깻잎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이거 조금 아예 최신 아니에요. 7월 달에 한번 있었고 근데 그 다음에도 여러 바이럴들이 이제 뭔가 비꼬는 바이럴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뉴욕 포스트에서 또 이거를 다시 한번 다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게 바이럴 되고 있다고 해서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게 깻잎 논쟁, 미국판 깻잎 논쟁인데 비행기에서 좌석 바꿔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어느 누군가 요청하면 바꿔줘야 됩니까? 바꿔주면 안 됩니까? 저는 네. 이게 누구랑 같이 왔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예. 아이가 둘이 3열 시트에 앉아 있어요. 예. 근데 한 자리가 딴 사람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와서 저희가 아이 옆에 앉을 수 있게 예.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제가 만약에 그 3열에 앉아 있으면 전 바꿔드릴 것 같아요. 저도 바꿔줄 것 같아요. 저 혼자 왔고 네. 애기 어머니가 그렇죠. 애기 어머니가 앉고 싶다는 앉아야죠. 거죠.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꿔줘야지. 바꿔줘야 됩니까? 이거는. 자, 근데 만약에 예. 자리 배치가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자,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왜 바꿔 안 바꿔준다. 이야, 아이가 이렇게 두 자리를 앉아 있고 그리고 태미 넬슨 누구예요? 이분이 이제 그 사연을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어. 여기가 창가 자리예요. 예. 내 자리는 창가 자리였어. 근데 엄마가 와서 나한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중간 자리로 가야 돼요. 이건 바꿔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 사실 비행기 창가 자리 이거 진짜 근데 호불호가 있겠다. 네. 저는 창가 자리에 안 앉아요. 그래요? 예. 저는 창가 자리에 안 앉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창가 자리를 예약하면, 그러니까 지정 좌석으로 예약하면 창가 자리가 비싸잖아요. 이건 이제 개인의 어떤 성향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화장실 갈 때 이 옆에 두 분을 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작으세요? 예? 작으세요? 뭐 어떤 게? 방광이? 저 거의 토끼 수준이에요. 토끼.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니까 제가 불편하니까. 네. 저는 오히려 복도 쪽을 앉거든요. 차라리. 그렇구나.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사실 지정석을 예약을 하면 조금 더 비싼 금액을 내고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달라고 할 때에는 적어도 그에 준하는 자리로 바꿔준 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럴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틱톡 바이럴로 이런 겁니다. 좌석 좀 바꿔줄래요? 라고 하면서 화면 함께 보시죠. 비즈니스석에 가서 좌석 좀 바꿔주실래요? 저 이코노미인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창가에 앉은 사람에게 가서 좌석 좀 바꿔주실래요? 저 복도석인데. 이런 식으로 좀 비즈니스랑 이코노미는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꾸죠. 안 바꿉니다. 안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좀 있다는 거 재미로 좀 나오고. 이게 지금 깻잎 논쟁이에요? 미국판 깻잎 논쟁은 제가 이름 붙인 거긴 한데 깻잎 논쟁 수준에 좀 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붙여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뉴스 플랫폼에서 이걸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 나온 소식인데 설문조사 해봤더니 95%가 이거 바꿔주면 안 된다. 당연히 바꿔주면 안 되지. 이거 왜 바꿔주냐. 95%? 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너무하네. 그리고 이거를 좀 좌석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좌석을 지정 예약을 하게 되면 비싼데 나는 가족이라서 좀 싸게 가려고 좌석 예약을 안 하고 그냥 배정받는 좌석에 앉고 그 다음에 아이의 가족인 양 자리를 바꿔달라고 하면 이건 사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근데 이거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너무 열심히 사는데. 재미삼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올해 지수만 4.5배 오른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다. 인도. 맞아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거 딱 얘기하면 바로 아실 줄 알았는데
그래요? 아 요즘에 최근 인도가 너무 핫해가지고. 올해 이건 지수입니다. 지수만 4.5배가 올랐어요. 국가 어디일까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요? 네. 지금 제가 표를 준비한 걸 보시면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20만 수준이었어요. 20만 7천. 예. 근데 이게 지난 24일이죠. 예. 24일 마감 종가 기준으로 91만 8천까지 지수가 4.5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 최근에 급등했던 거 있죠. 최근에 급등한 요 마지막 피크. 마지막 불꽃. 네, 마지막 불꽃. 예. 이거는 바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발생한 겁니다. 그 밀레이 대통령 당선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어예진 소장도 그 이야기를 좀 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연중 내내 이렇게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고물가 때문인데요. 예. 고물가는 이제 통화 가치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통화를 그냥 돈으로 갖고 있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사잖아요. 자산 가운데 하나가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은 사실 이게 주식 가격이 올랐다는 거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건 아니고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지수만 한 4.5배 정도 올랐는데요. 마지막 그 불꽃은 그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동안의 부정부패와 그동안에 있었던 그 페론주의 이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격하게 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BC에서는 어떤 점을 좀 짚었냐면요. 단순히 이렇게 아르헨티나 지수 올랐다. 혹시라도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는 분들 있다면 관심 가져볼 수 있을 만한 투자처 몇 가지를 공개를 했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르헨티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거 글로벌 X라는 자산운용사, 이거 미래에셋 건데 그 글로벌 X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죠. 요거를 투자하면은 사실 할 수가 있다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실제 아르헨티나 기업이나 아니면 중남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미국에 상장된 기업, 가장 유명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메르카도 리브레. 네, 메르카도 리브레. 이 중남미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메르카도 리브레도 아르헨티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CNBC에서는 그쵸, 그다지 땡기지 않죠. 땡기지 않죠.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면은 다행인데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큰 나라니까. 그렇죠.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용자의 심장이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메르카도 리브레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브라질이라든지 이 기업은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중남미 시장에 굉장한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메르카도 리브레는 사실 아르헨티나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관심 기업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요. 이런 기업도 있고요. 자,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 회사는 확실히 좀 정치가 바뀌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 아르헨티나도 이제 석유의 산유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였었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지금 이런 상태까지 간 거긴 한데,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 최대 석유 회사인 YPF.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아르헨티나 시장에 가지 않아도 미국 시장에서도 좀 거래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라면서 CNBC에서 좀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사실 저희도 알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 레딧에 있었던 게임스탑 전사들은 좀 가 있을 것 같다. 차트를 보니까 그 게임스탑 전사들은 아마 여기 좀 참여했다, 이 전투에.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특히 마지막에 이 YPF 석유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며칠 동안에 60%가 올랐네. 80%가 올랐네. 80%. 알겠습니다. 거의 60%죠? 60%? 그러니까 10불에서 시작을 해서 10달러에서 18불까지 찍고 내려왔으니까 그쵸. 지금 한 4일 5일 만에 80%를.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알겠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CNBC에서도 이런 기사를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가십거리로 보셔도 되고 어디 가서 아는 체하기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야 아르헨티나 주가가 올해 한 3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죠. 아, 그러니까. 어디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 2부에 준비된 시간에서는 저희가 진짜 투자 전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부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